자,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제 경기 침체인 것 같아요. 이 경기 침체에 관한 다양한 시그널들이 월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경기 침체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실까요? 저희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도 미증시에 대한 기업 실적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하는데 미국에서 나오는 정책뿐만이 아니라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기업들의 실적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기업들이 실적 전망이 굉장히 하향 조정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방송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가격이 회복세에 진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판단이 될 때 우리가 반드시 최근에는 이 미증시에서 나오는 전통 금융시장의 움직임도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이 차트를 한번 들고 왔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펀더멘털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또 최근에는 실적 구간이라든지 그리고 이 실적 전망들이 굉장히 하향 추세에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S&P 500에 포함된 기업들의 순이익 전망표입니다. 순실적 전망 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향후 12월간의 EPS죠. 주당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망이 상향된 회사가 더 많은지 그리고 전망이 하향된 회사가 더 많은지를 볼 수가 있겠는데 0% 선을 기준으로 위쪽은 낙관적인 분위기 그리고 아래쪽은 하향 조정된 기업들의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관세는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기업들의 파산 건수가 코로나 팬데믹만큼이나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데이터가 거의 수직 낙하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20년도 팬데믹 초기만큼은 아니긴 하지만 지금 마이너스 60%까지 도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제가 알트코인 시장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반등을 할 수 있는 차트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런 거시적인 흐름이라든지 실적 환경이 나빠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미증시와 연관성이 많은 암호화폐 시장도 중장기적으로는 아니나 단기적으로는 좀 구조적인 유동성인 흐름이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보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 이 횡보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시장은 파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시장에 돈이 돌고 있는지 암호화폐 시장의 돈이 과연 유동성의 흐름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암호화폐 시장에 거래량이 많으면 시장이 활발하다라고 판단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유동성과 그리고 거래량은 완전히 전혀 다른 대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명확히 보여주는 차트가 바로 이 차트인데 파란색 선은 미국 주식시장의 총 거래량 그리고 빨간 선 같은 경우에는 S&P 500 선물의 호가창에서 실제로 주문이 되는 주문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 지금 최근을 보시면 두 지표가 따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은 많아도 유동성은 적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뜻이고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긴 했지만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투심이 위축되면서 바닥권에 머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장에서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심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 시장이 지금 주식시장이라든지 암호화폐 시장에서 반등이 나와주려면 거래량과 폭발적으로 유동성까지 함께 나와줘야 한다고 이 차트를 통해서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미증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흔들렸잖아요. 정말 언제나 고공행진했던 미증시였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녹화 시간 기준으로 실적 시즌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주요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가이던스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기도 하고 해외 IB들에서도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좀 하향 조정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그럼 결국 자산시장 전반의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시장에 진짜 돈이 돌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방금 저희가 확인해본 지표 바로는요. 거래량은 많지만 이제 실제 시장의 유동성은 굉장히 적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이죠. 즉 반등이 나오려면요. 단순한 거래량뿐만 아니라 진짜 자급 유입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걸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계속 이제 전문가님과 체크를 해보면서 시장에 이제 특별한 시그널이 있게 된다면은 그 부분 같이 다뤄보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또 준비된 데이터들 보면서 저희가 시장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 시장의 경기 침체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생각이 들어요.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언제 풀릴지 그리고 성장 여력을 언제쯤 갖고 있을지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와 블룸버그 실질 GDP 성장률 전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란색이 골드만이고요. 붉은색이 블룸버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는 지금 올해 1분기부터 미국이 고작 0.5% 성장에 머무를 거다라고 하향 조정을 해주고 있는데 작년 말까지는 2%에서 3%대를 전망을 해주다가 올 초에 급격하게 꺾이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비교적 낙관적인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앞서 저희가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유동성 부족이라든지 거래량 급감이라든지 실제로 경기 침체가 굉장히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경제 성장률의 가이던스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결국에는 이러한 움직임들, GDP 성장 자체가 떨어지게 된다면 투자를 하실 때 투자 자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약해질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반전된 하나 차트를 바로 보여드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산으로는 지금 자산이 몰리고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E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살펴보시면 최근 미국 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오고 있는 자금 흐름을 정리한 표예요. 눈여겨보셔야 할 곳을 제가 이렇게 붉은색 그리드를 그려왔는데 1위에가 올라와 있는 게 IBIT죠.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입니다. 연초 이후에 무려 23억 달러가 넘는 순유입을 기록을 했고 최근 물론 순유출세가 더 많았다라고 하긴 하지만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금 자금 현황을 본다면 블랙록 ETF는 도리어 유입세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1개월 기준으로도 정말 압도적인 유입세를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제일 아래쪽의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걸 저희가 단순히 ETF 간의 선호도 차이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지금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ETF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밸런싱을 마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거시경제가 둔화가 되고 있고 기업 실적들도 굉장히 하향 조정되고 있고 GDP 성장률 전망치도 낮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만큼 비트코인 ETF에 대한 수요와 관심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걸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셔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일단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골드만삭스 이야기 좀 정리를 해볼게요. 골드만삭스가 2025년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을 0.5%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자산시장 전반의 투자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전체 금융시장의 흐름을 보니까 자금 유입이 몰리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비트코인 ETF 쪽이었습니다. 특히 블랙록의 IBIT는요. 연초 이후에 23억 달러 넘는 순유입을 보여왔습니다. 우리가 일일 데이터를 확인해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유입과 유출이 좀 눈에 많이 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초부터의 통계를 해보면은 확실히 23억 달러 순유입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자금 흐름의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잘 소화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된 데이터들 좀 여러 가지 살펴보면서요. 시장 이야기 마저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의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파월에서 굉장히 팽팽한 기싸움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파월 풋을 기대를 해주고 있지만 실제로 연준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 기대감을 우리가 할 관할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준이 과거에 단행을 했던 금리 인하폭을 시기별로 정리한 차트를 하나 들고 왔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경기 침체기마다 얼마나 과감하게 금리 인하를 내렸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보시는 것처럼 1980년대는 무려 10.6포인트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도 5% 가까이 금리를 대폭 낮추기도 했었고요.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금리 인하폭은
고작 2% 내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에 확인을 한 것처럼 실적도 하향됐고 성장률도 꺾였고 유동성도 부족한 상황에서 과연 금리 인하라는 단 하나의 이야기거리만으로도 과연 시장이 반등을 할 수 있을까도 굉장히 의문거리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 같은 저희가 블랙스완이 다가왔을 때는 연준이 시장에 돈을 푸는 정책으로 확실한 금리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 확실성 때문인지 시장이 금방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었지만 이러한 관세로 인한 구조적인 변화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금리 인하를 해서 시장에 돈을 푼다는 방법론 하나만으로는 시장이 급격한 반등을 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큰 의문인 시점이고 그래서 저희가 차트를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요 지정학적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기도 했었죠. 뭐 전쟁 이슈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인 이슈라든지 굉장히 큰 불안감 요소들이 많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제가 S&P 500, 금, 비트코인 그리고 10일 후, 60일 이후의 수익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기 침체 이후에 과연 어떤 종목이 빠른 회복세를 보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자, 놀라운 건요. 비트코인의 회복력이 정말 어마무시하다는 점입니다. 20년도에 혼란이 있을 때 60일 이후에 비트코인이 무려 2개월 만에 131%를 도달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23년도 은행 위기 당시에도 플러스 32%가량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비트코인은 정말 가장 회복세를 급격하게 보여준 시점이죠. 제가 왼쪽에 금 수익률을 제가 이렇게 빨간 색깔 네모를 그려왔는데 살펴보시면 금은 굉장히 일정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은 굉장히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위기 때마다 확실하게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 이후의 모습도 비트코인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좀 약한 회복세를 보여주기도 했죠. 자, 우리가 그럼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게 이번 위기를 못 피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경기 침체가 있을 때마다 어떤 자산군이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일 것 같고 저는 결국에 위기가 올 때마다 투자를 해야 하는 종목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반응 속도라든지 그리고 뚜렷한 회복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자체가 정말 불과 제가 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도박이다 이런 말이 많긴 했지만 사행성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주요 자산군으로 자리를 잡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러한 주요 지정학적 사건 속에서 어떤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비트코인의 회복세를 보시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